바닷가가 따뜻한 나라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좋은 거 아니까. 요새 독일도 갈수록 온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본 집 구성상 그래서 집안에서 감기 걸려요. 오히려 19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미리가 없어서 진짜 앉아도 차갑고 일본은 집이 추운데 화장실 따뜻해요. 아, 진짜요? 다 미리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에서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에서 온 호쿠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미노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다니엘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합니다. 오, 두 분 호쿤하고 다니엘 씨는 오늘 국경 없는 수다에서 처음 나오시는 거죠? 처음 왔죠. 그럼 한국 어떻게 왔고 얼마나 됐는지 뭐 기타 등등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디테일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디 가야 돼요? 간단한. 바빠요? 저는 일단 한국에 산 지 지금 한 10년 됐고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학원 다니면서 Migration Studies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북한 사람이 남한 내려와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대요. 그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한국 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한국 직접 와서 와우. 북한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를 또 같이 했죠. 근데 인터뷰를 했더니 영어 안 하네? 한국말 배워야겠다. 그래서 한국말부터 이제 배우고 10년이 됐어요. 네, 뭐 와,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케이스네요. 근데 TV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저기 이쪽에서도 조금- 나와서. 네, 맞아요. 사인 받고 싶으면 그거 이따가 끝나. 저는 15년 됐고요. 근데 어릴 적부터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한국 사람. 진짜요? 혼혈입니다. 네. 저도.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건축 설계인데 우리 사무실이 한옥 설계도 많이 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잘 어울리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사니까 한국 집에 살면서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온돌밖에 없지 않아요? 한국이라면 뭐 온돌 하나로 다 말 끝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를 그렇게 세게 들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방을 춥게 하는 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약간 솥밥 위에 앉아서 입을 덮고 따뜻한 초콜릿 만들어서 TV 켜놓고 뭐 이렇게 좀 아늑하게 독일 사람하고 즐길 수 비슷하군요. 그러면 온도를 그렇게 세게 안 들어요? 중간 정도. 너무 따뜻하게 하면 막 25도 이상. 그쵸. 그러면 덥잖아요. 뭐야? 집에 가가지고 땀이 흘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몇 도로 이제 설정된 거예요 지금? 저하고 와이프는 늘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맞아요. 와싱턴 멀리. 저 진짜 한 20도, 19도도 괜찮아요. 저도 와이프는 무조건 23도. 저랑 아들이만 있을 때는 22도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들어가자마자 24도까지 올리니까 그러면 25도, 26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실온이. 나랑 아들은 땀이 나요. 그러니까 여성분하고 남성분 그러니까 그런 아마 차이가 그건 있죠. 맞아요. 근데 일본은 한국보다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네. 집에서 그렇게 춥지 않겠네요. 근데 집이 더 춥다고들. 예, 일본 집 구성상 겨울에 맞는 집을 만들지 않아요. 북쪽에 가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보통 아래쪽에 일본 집 많기 때문에 겨울에 오히려 추워요 한국보다. 진짜요? 네. 왜 집 어떻게 지었어요? 창문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뻥 뚫려 네? 있어요? 냉 그건 아니겠죠? 뭔 있죠. 유리는 지금 있죠. 시대가면 2024년인데 근데 어떻게 만들길래 되게 궁금해요. 바닷가 따뜻하지 않나요? 어느 구역만 안방에서는 안방 일부분만 전기 카페터로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설치해서. 거나 아니면 코타츠라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있는데 위에 난방기가 아래 붙어 있고 여기 이불을 갈아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서 여기서 귤도 먹고 밥도 먹고 TV 보면서. 그 시스템 한국으로 안 가져갔어요? 온돌이 있는데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궁금한 거는 코타츠 혹시 안전 문제 없어요? 덮어가지고 막 그거 잘 놓고 하는 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가도 40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집마다 그런 거 사서 그냥 쓰는 사람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아파트 많지 않아요. 일본에 단독주택도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감기 걸려요 오히려. 밖에보다 집 안에서? 밖에서는 코트 입잖아요. 집에서 벗잖아요. 추운 거예요. 진짜요? 영국에는 집도 추우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진짜 재킷 입고 있어요. 집 안에서 막 TV 보면서 재킷 입고 모자까지 쓰는 사람 에너지 절약하려고. 우리 삼촌도 맨날 그래요. 영국 에너지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요즘 그쵸.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세계 1위 정도? 영국 그럴 수 있어요. 그 그래서 아끼려고. 에너지 비가. 네, 비용. 네. 독일 사람들이 영국 가면 겨울철은 너무 집들이
엉망이라 너무 춥다고 하던데. 그쵸. 예. 독일 집은 따뜻한가요? 그 단열 처리 막 엄격하게 하고 지금 새 집 괜찮은데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독일로 가면은 추워하더라고요. 그쵸. 온도가 없으니까. 맞아요. 바닥이 차니까 막 춥다고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가 따뜻한 나라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요즘은 조금 도입시키는 것 같아요. 영국 새집 좀 부자들도. 근데 옛날에는 절대. 근데 일본 그러면 집이 그렇게 추우면 어르신분들한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특히 겨울철에. 어르신분들도 겨울에 되면 일본에서는 목욕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데 혈관이 약간 좀 확장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몇 명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네, 뉴스가 되는 정도. 그 온도 차이 네, 때문에. 온도 차이, 히트 쇼크라고 하는데 오. 그런 것도 있고 어르신분들은 근데 일본에서 계속 뭐 60년, 70년 살다 보면 그 익숙하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집에서도 막 코트도 입고 모자도 끼고 나라에서 뭐 정책 같은 거 없어요? 어르신들 약간 돕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예 나라에 해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그냥 문화라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예. 노르웨이하고 독일 그 난방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방열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적인 집들에서는 지열 이제 히트 펌프 그런 같은 시스템 많이 써요. 지열이요? 땅 속에 한 파이프 한 50m에서 100m까지 지열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이제 열 가지고 집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집집마다 그렇게. 요즘 짓고 있는 집들은 거의 다 있어요. 이것도 에너지 절약도 잘 되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라디에이터로 가는 거야? 아니면 온돌처럼 바닥 밑? 온돌 동에서 가진 않고요. 라디에이터도 아니고요. 따뜻한 공기가 필터링 되고 이제 방 같은 속속에 거? 이제 다 들어가요. 공기가 네네, 들어가요? 공기가. 따뜻한 공기? 네. 오 신기하네요. 근데 히트펌프는 온돌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네, 그거 지금 가스하고 기름 대체하려고 아. 독일에서도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오 있어요. 진짜. 네. 그럼 비슷하게. 근데 전통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벽걸이 네. 라디에이터 네. 이용했고 네. 근데 그거 한국 사람들이 싫은 거죠. 독일로 가면은. 한 부분만 따뜻하고 네. 나머지는 춥고. 그렇죠. 근데 그 요새 독일도 갈수록 지금 조금씩 더 온돌 이제 현대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거 좋은 거 아니까 이제 온돌 이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벽난로 들어가 있는 집들도 많지 않나요, 독일에서? 많긴 한데 그 전통적으로 벽난로 이용했죠. 아니면은 그쵸. 이거 그 다일 오븐이라고 한번 불 좀 태우면은 오래 그거 충전하는 그런 오븐이 있는데 오. 전통적으로 그런 거 많이 이용했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같은 거는 이거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아요. 그래서 좋아해서 하는 거 사람 그러면 일본, 독일, 노르웨이 가정집으로 어떤 집에서 가장 많이 사는지. 일본은 한국만큼 많이 안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은 아파트 아니고 주택이에요?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일본에서는 알아봐야 돼요. 네, 알아보고 왔어요. 알아봤는데 일본에서는 3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단독주택 70% 정도. 아 진짜요? 비율이 그렇게 비율이 많이. 그렇게 돼. 한국랑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60몇 프로가 아파트고 나머지는 단독주택. 오 거의 반대. 네, 거의 반대. 단독주택은 되게 작을 거예요. 왜냐면 다세대 주택도 비율이 크니까. 아, 그렇죠. 진짜 단독주택은 진짜 작죠. 네. 한국에요. 일단 한 거의 절반일 거예요. 아. 절반은 아파트에서 이제 도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땅이 넓으니까 노르웨이 땅이 일본 땅이랑 똑같거든요. 크기. 인구가 훨씬 좁지만 네. 시골 쪽으로 가면은 모두 다 그냥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인구가 한 일본에 비해서 20분의 1 정도. 저 한 부산, 대구 합치면 근데 저희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보다 빌라라고 아, 생각하면 될 것 다세대 같아요. 주택, 그죠. 네. 막 5층 네, 네, 네. 정도. 독일은 우선 다세대 주택은 가장 흔하고 거의 한 60% 정도 그렇게 세주고 살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독일이. 그 다음에 한 30% 정도 단독 주택에서 살고, 근데 이렇게 한국처럼 아파트, 그러니까 고층 주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조금만 짓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패했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결국에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네. 그런 동네 돼버려가지고 영국과는 안 좋은 똑같아요. 이미지 붙게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다 비슷비슷할걸요?
맞아요. 그 얘기죠. 약간 저소득층이 오히려 그런 집을 받아요. 공급받고 싸게 그냥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 복지적으로 저소득층이 받으니까 교육 수준도 조금 낮고 말썽꾸러기도 솔직히 많고. 근데 한국도 처음 아파트 지었을 때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때 강남에서 좋은 학교들 그쪽으로 옮기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살 수 있는 예. 데가 아파트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미지가 확 바꿔가지고 그 부의 상징이 된 거죠. 아파트 그렇죠. 한국에서.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로 가는 거지. 근데 그렇죠. 유럽은 그 정반대로 갔죠. 예. 네. 역시 건축가이네. 아파트의 역사까지 다 알고 계시죠. 일본은 아파트 약간 인식은 어때요? 한국처럼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따로 있고 타워 만션이라고 한 뭐 100층짜리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매력이 있죠. 세금 문제로 이쪽에 고정 자산세 비싸고 아파트는 싸고 그런 식으로 뭐 차이가 나고. 노르웨이하고 독일, 한국 집 그 구조랑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먼저 생각나는 게 아파트는 일단 한국 빌라랑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근데 주택가는 4층이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지하 1층, 2층 그리고 위에 3층 같은 이제 보관실 도 있어요. 한 가족이 한 사는 가족이 거예요? 사는 집이 원래 와. 그래요. 그래서 지하에서는 보통 뭐 욕실이랑 뭐 보관실 같은 뭐 냉동실 같은 공간이 있고 1층에서는 부엌, 거실, 뭐 화장실 2층에서는 침실들이 다 있고 2층에서 그 위에 천장에 보시면은 보통 그런 해치가 있어요. 해치 열면은 어떤 사다리가 펼쳐요. 네, 네. 근데 올라가서 거기 이제 보관하는 그런 실이 있어요. 그렇죠. 영국 집도 비슷하게 그냥 천장이 좀 낮으니까 네. 살기가 조금 그렇고 그냥 보관하는 용 attic이라고 하죠. attic, 영어로. 그쵸, 맞아요. 욕실도 지하에 있다고 노르웨이 집에? 가정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다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욕실도 있었고 냉동실 그리고 아빠가 이제 뭐랄까 뭐 비밀의 방. 비밀의 방 정도는라고 하기에는 남자 동굴? 거의 이제 공장, 약간 이제 나무로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워크숍 따로 있는데 이거 같은 워크숍 느낌? 같은 거 있었어요. 칼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이제 물건을 다 만들어 들었어요 우리. 진짜 비밀의 방이네요. 아니, 영국에도 아빠가 워크숍처럼 쓰는 거 대부분 그 차 창고, 그 가리지를 많이 맞아요. 쓰죠. 지하 없으니까. DIY? DIY. 그래서 유럽에는 그런 문화가 훨씬 발달. 맞아요. 한국에 그런 거 크게 없고요. 독일도 비슷한가요? 구성이 조금 다른 게 한국 아파트 들어가면은 현관은 작고 바로 보통 거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독일 집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거실은 조금 더 개인 공간으로 생각해서인지 보통 현관에 들어오면 큰 폭도가 있어요. 이제 부엌, 화장실, 방, 거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 안 보여요. 집 평면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아 근데 독일 집도 지하 있나요? 영국에 지하 있는 집은 그렇게 많아요. 많잖아요. 예, 지하 있는 집들이 많은데 근데 보통 창고나 보관하는 물건들이 많고 다세대 주택은 보통 집마다 지하로 가면은 보관 구역 있어요. 지하에. 그리고 세탁도 보통 지하에서 하고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서 세탁하면은 지하로 내려가서 공동으로 거기서 둬요. 세탁기. 다 쓸 수 있는 그렇죠. 거. 근데 보통 자기 거 두는 집은 더 많을걸요? 옆으로 이렇게 세워요. 자기 그래서- 거를. 그렇죠. 한국에서 우리 설계하면은 보통 안방은 좀 남향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독일은 정반대예요. 보통 안방은 북쪽에 두거든요. 짐실. 왜냐하면은 잠잘 때 사실 해설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잠잘 그래서 때는. 차라리 조금 북쪽으로 두는 조금 어두운 방 선호해요. 여름에는 또 덥진 맞네요, 않고. 맞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좀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집 자체 뭐 북향 집 좋아한다 그런 말은 아닌데 네네네. 침실만은 네. 북쪽으로 보통 좀 그렇죠. 잘 그러면 들어요. 햇빛 아침에도 잘 안 들어오니까 잘 안 일찍 깨고 뭐 그런 좋은 점도 네, 있겠네요. 네. 일본에서는 완전 한국이랑 비슷비슷한 그래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남동, 남양? 남양 쪽에 좀 자야 돼. 근데 저는 이제 노르웨이 사람이기 때문에 햇빛을 우리가 많이 안 받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침실이라는 거 저는 햇빛이 제일 많은 것 선호해요. 노르웨이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북노르웨이. 그럼 겨울 때는 아예 겨울에는 안 보통 해가 아침 10시에 뜨고 오후 3시 쳐요. 5시간만. 와.
그리고 대신 여름에는 백야 백야, 같은 게 백야. 있어가지고 그러면 해가 아예 안 져요. 와, 아예. 아예. 와, 24시간 힘들겠네요. 집 구성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지금 비용이 좀 먼저 이제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비 있죠? 일단 그냥 무료 상담만 받아도 되죠. 알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집 세울 때 그 주차장 공간은 꼭 확보해야 돼요. 그 단독주택 지을 때 신축 가면은 주차는 마련해야 돼요. 가끔 한국에서는 작은 골목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에도 많고 차로 못 가는 땅이 있어요. 네. 그런 땅은 집 허물고 신축 못 해요. 아, 일본에서는 꼭 주차장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집 세야 돼요. 비슷해요, 그러면. 네, 일본에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네. 그래요. 예. 주차는 못 하면은 집을 못 지어요. 그러면 본국에 있는데 한국 와서 없어서 좀 놀랐던 거 뭐 있어요? 주방에 오븐이 보통 없는 게 나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베이킹 어떡하지? 아니 음식을 뭐 요리 어떡하지? 오븐이 없는데? 왜 노르웨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모든 음식 요리할 때는 오븐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어떤 집에서는 오븐 한 4가지도 있어요. 네 가지? 네 개. 셰프도 아닌데. 셰프도 그냥 아닌데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한꺼번에 오, 만들 수 있잖아요. 우와. 그래서 한 오븐은 뭐 치킨, 한 오븐은 뭐 감자, 케이크, 그리고 네 번째 오븐은 이제 전자레인지 네 번째요? 용으로 쓸 수 있고. 진짜. 와. 사면 되는데 뭐 짜증까지. 작은 오븐도 팔잖아요 여기. 네. 근데 너무 아쉽긴 아쉽죠. 저도 오븐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유럽 요리 중에 오븐 쓰는 저는 거 진짜 독일 오븐 많은데. 밀레 거 샀어요. 제대로 된 오븐 막 설치했어요. 저도 그런 거 좀 있어야 돼요. 뭐 다른 점 있었어요? 독일 가정집에 있는데 한국에 없는 거? 그 독일 가보시면은 그 이 쓰레기 분리를 막 엄격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각종 별 통이 있어요. 집 앞에. 집 앞에 그거 보시면은 종량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종이, 뭐 음식물 다 통 따로 있어요. 큰 거. 좀 큰 거. 예. 근데 한국에는 동네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데는 그냥 비닐로 다 분리해서 지정되는 날에는 거기다가 둬야 돼요. 재활용도 조금, 그래요? 예, 조금 진짜요?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원래 아파트는 다 분리수거 그렇죠. 하는 데 아파트는 있는데.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보통 길가에다가 내놔야 돼요. 그럼 따로 뭐 따로따로 캔, 그렇죠. 유리. 따로따로 이렇게 보정해서 내놔야 되는데 아 진짜. 그날 또 깜빡하면은 막 그쵸. 쌓여요. 그래서 뭐 골목 들어가면 뭐 쌓여 있잖아요. 특히 그날 당일날 그쵸. 저 이번에 대만 그 놀러 갔다 왔거든요. 깜짝 놀랐던 거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요. 네. 그 들고 그러면 차가 오는데 사람들이 들고 다녀가지고 다 본인들이 막 던져. 거기다가 진짜요? 넣더라고요. 근데 아직 와. 좀 궁금해요. 그거 거기 정상인지 아니면 무슨 사항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오, 신기하네요. 그거지 않으면 안 가져간다는 그런 것 거잖아요. 같긴 한데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온수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보통 큰 온수. 저장통이 있어요. 온수를 저장해서 쓰는데 한국은 보통 그 순간 온수기 있잖아요. 네, 가스로. 예. 한국 집에 그거 없어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보통 없어요. 아파트도 보통 그 각층별 이렇게 네. 자기 보일러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목욕 하나 하면 다 없어지니까 또 뜨거운 물 안 나오는데 한국 집에 맞아요.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그렇죠? 뜨거운 물은 늘 쭉. 순간으로 다 되니까. 그게 편리하네요. 저장통보다는 낫겠죠. 네. 작으면은 한 명 샤워하면은 네. 다음 네. 사람 그러니까 작업해야 아빠가 되잖아요. 맨날 불만했어요. 영국에서 딱 물파 쓰지 말라고. 19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온수 비리가 없어서 진짜 앉아도 차갑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시트 자체. 시트 자체가 차가우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진짜요? 덜 차갑게 했다 기억이 있어요. 일본은 집이 추운데 이거는 따뜻해요. 화장실 따뜻해요. 진짜요? 다 비리가 있으니까. 저도 비대 처음 일본에서 접근했거든요. 90년대 일본으로 한번 갔어요. 그때 있었죠? 그때는 비대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이거 뭐지? 막 그냥 우선 한번 눌러봐야지. 딱 가니까 갑자기 물이 막 얼굴에 튀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막 뭐지? 보고 있었는데 나오고 뭐가 나오네. 저는 뭐 한국의 단지 아파트 136동까지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마을처럼. 그 앱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뭐 할 수 있어? 핸드폰으로 엘리베이터 들어오면 진짜요? 네. 미리? 현관까지 안 가도 그냥 미리 와. 엘리베이터 풀고 나갈 진짜요? 수도 있고 집에 들어갈 때 오도록 그거는 일본에서 아직도 없어요. 돌로. 열쇠 쓰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요소가 지금 많아요.
이제 비대뿐만 아니라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어플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열쇠로 돌아다녀야 되는 건 좀 이해 안 가요. 근데 휴대폰으로 요즘 다 지금 되는 거예요? 에어컨도 되고 일본 가정집 문화 특이한 거 뭐 있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집 가면 한국처럼 그 베드룸 없어요. 베드룸. 침실? 침실 없어요. 대신에 일본에서는 다다미방, 다타미라고 들어본 적 있죠? 좀 매트 같은 건데 매트 좀 같은 푹신푹신하고 거기가 낮에는 그냥 방 하나로 쓸 수 있고 거기 옆에 옷이라고 그 수납장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후톤이라고 이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침실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다 정리하고 올려서 그 다음에 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거실에 자는 거 아니고 그거는 따로. 그럼 다 거실은 따로 있는 집도 있고 여기를 거실로 쓰고 있는 집도 있는데 따로 침실이라는 개념이 없는 문화가 계속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특히. 예, 옛날에부터. 근데 이불이 너무 두꺼워요. 일본 거 보면 이만 한 15cm. 그 매트 요. 예, 왜냐면 자체. 바닥이 추우니까. 그냥 두껍게 갈아놓고 위에도 3개 정도. 진짜. 얇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모피 모피 하나, 그 다음에 오리토리 되는 거로 하나. 가끔 좀 완전 궁금한 게 네. 일본하고 한국이 문화 교류가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온도를 왜 안 넘어간 건지 지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요. 그거는 뭐 저번에 불렀던 그 고고 박사님 불러.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한번 좀 전화 알아봐 주십시오. 연락 주세요. 전화. 아니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일본 불교이기 때문에 무스마는 돌아가시는 분 사진 놓고 아침에 그 기도하거나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불말하고 이만큼 있어요. 책장처럼? 책장만큼 일골 같은 거 좀 안에 들어가서 일부러 기도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아침에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에 하고 있고. 매일 아침에요? 네. 와. 아침에 밤에. 진짜. 얼마 동안 걸려요? 그냥 간단하게? 뭐 간단하게 해도 5분 정도 이거 까먹으면 어떡해요? 책이 있고. 그거 근데 읽어요? 365일 매일 하니까 와. 까먹지가 않아요. 많은 집이 이런 거 있어요? 옛날 어르신분들이 있는 집은 꼭 있어요. 독일은 어때요? 뭐 특이한 문화 있어요? 문화가 독일은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늘 그런 거 규칙이 많아요. 특히 쉬는 시간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뿐만 아니라 점심 먹고 지나서 한 1시부터 3시인가? 그 사이에도 그 좀 조용한 시간이라고 대낮인데 그때는 소리 내면 한시부터 안 돼요. 세시? 진짜요? 그러니까 정수기 돌리거나 아니면 아이들도 조용히 시켜야 되고 막 왜요? 1시부터 3시? 뭐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쉬어야 되니까 식사하고도 잠시 쉬잖아요. 그냥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엄격해요. 그래서 시끄러우면 뭘 막 하면은 신고 바로 막 민원 와요? 들어와요. 진짜요? 예. 우와. 밤에도 경찰 잘 불러요, 독일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은 특히 파티나 하면은 네. 어느 지역만 하는 거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나라 문화이죠. 그런 거. 와, 1시부터 3시 그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청소기 같은 것도 그 시간에 안 쓰고. 그렇죠.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한번 정수했다 그래서 네. 바로 경찰 오는 건 네네. 아닌데 근데 좀 신경 쓰고. 그래도 예, 좀 민원은 들어올 수 있죠. 1시, 3시는 뭐 아이들이 제일 시끄러운 시간인데. 그렇죠. 아이들도 조용히 시켜야죠. 예. 저도 좋겠어요. 1시부터 3시 조용했어요. 좋아요. 우리 집도 독일 스타일을 시킬 거야. 그러면 노르웨이는 뭐 있어요? 시골 같은 집들은 좀 약간 따로따로 이제 있어가지고 좀 멀리. 그러니까 멀리 집에 안에 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좀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재밌게. 그래서 노르웨이 집들은 보통 보드게임 같은 문화가 좀 많이 커요. 진짜요? 네, 가족들이 다 함께. 그리고 저녁은 좀 일찍 먹는 편이에요. 한 3, 4시? 3, 4시? 네. 저희는 식사 5번 해요. 예? 네,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잠시 쉬고 뭐랄까, afternoon. 야식? 야식은 아직 afternoon tea, 스낵 오. 같은 거, 그러니까 쿠키나 케이크나 이런 거 먹고 그건 몇 시쯤? 그거는 저녁 먹은 다음에 한 5시쯤, 8시나 9시쯤 그때 야식 먹어요. 그래서 아침은 빵, 점심은 빵, 저녁은 따뜻하게 먹고 그 다음에 케이크나 빵, 그 다음에 야식은 또 빵이에요. 야식이 또 빵? 네. 빵 진짜 좋아해요. 빵 없으면 못 살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왜요? 혹시 노르웨이, 스웨덴하고 비슷한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혹시 뭘 안 먹여요? 먹거리 안 줘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스웨덴에는 그런 약간 이슈. 소문이 있는데 스웨덴 친구한테
믿지 마세요 제발. 네 여기 시청자분들은 이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스웨덴 친구가 맞다고 했어요. 진짜? 아 이거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오해가 있어요. 아 진짜? 근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만약에 제가 지금 어리고 진짜 다른 친구들 이제 데리고 집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식사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주잖아요. 저녁 식사가 뭐 3, 4시인데 근데 갑자기 제가 다른 친구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식사 준비한 인원수가 있잖아요. 4명, 딱 4명. 그 다음에 뭐 먹으면 뭐 없어요. 그래서 친구 데려왔는데 뭐 어떡하지? 그러면은 뭐 빵이든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근데 다들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친구한테 빵만 주지? 약간 뭔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양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누죠. 그러면 안 나누고 빵도 안 주고 뭐 그게 더 안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통 친구를 초대를 안 하죠. 아 일부러 일부러.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렇게 초대를 하면은 혼나죠. 밥을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처럼 이제 되게 나눠 먹진 않아요. 한 그릇 이렇게 나눠서 딱 그 양이 정해져 그 양이 있고. 이제 정해진 거예요. 뭔가 양이 모두한테 이제 부족할 거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대 막 안 먹여준다는 거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좀 특이하네. 미안해요. 아니 좋은 질문. 아마 원래 나오려고 했어요. 네, 나오려고 했어요. 반대로 한국 가정집 문화가 달라서 좀 놀랬던 점 이런 거 있었어요. 영국 옛날엔 진짜 신발 안 벗어서 진짜요? 옛날에 80년대 요즘은 많이 벗는데 진짜 노르웨이는 옛날에도 벗었어요 신발. 네. 의외인데요. 저는 오히려 좀 놀랐어요 방금. 왜냐면은 저 유럽 전체 다 이제 예전부터 벗는 줄 알았어요. 벗는 줄 알았어요. 독일은 어때요? 독일은 거의 다 벗어요. 단 그 손님들이 올 때 그 손님들 이제 벗게 하는 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있는데 그래. 그래서 손님들이 놀러 올 때 그냥 신으세요 막 말을 해줘요. 그래서 손님들이 보통 신발을 신고 있다가 나가면은 그냥 청소를 하죠. 근데 일상생활 할 때 대부분 집들이 벗어요. 중세 시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적인 문화는 거의 다 그냥 생활하면서 벗어요. 아니면 실내화 신어요. 실내화 슬리퍼 같은 거. 그러니까 손님들 굳이 벗게 하면은 실내화 보통 드려요. 바닥은 좀 차가우니까. 맞아요. 벗으라고 하는 거가 조금 무례하다고. 그래서 우리 영국 삼촌도 우리 엄마가 벗으라고 하면 너무 기분 나빠요. 발 냄새도 날 수 있고 또 자기가 나이 들으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신발 벗고 신는 거. 근데 우리 엄마가 엄격하게 벗으라고. 안 그러면 못 들어온다고. 일본에서는 벗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양말을 가져와요. 양말? 양말? 오. 맨발을 스리퍼로 가잖아요. 집에 올라갈 때 양말을 끼고 올라가요. 집안의 맨발은 좀 예의 좀 아니에요. 실례가 되니까. 저는 진짜요? 반대로 그래서 양말 챙겨요. 가져가요. 예. 한국에 오자마자 느꼈던 게 그 자기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존댓말 쓰면서 뭔가 식사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일본에 안 근데 일본은 그래요? 뭐 중국말 있지 않나? 좀 더 프렌들리. 진짜요? 할아버지랑 그냥 할아버지 한잔 해 이러고. 진짜요? 네, 저는 그런 거 하죠. 버릇없는 일본 사람 아니요. 저희 진짜 편보나 잘못 태우는 말이 이상. 그러니까 진짜 대부분은 안 써요. 존댓말 할아버지 안 할머니. 해요. 오.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맥주도 진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존댓말 안 하면 그거는 진짜 버릇 없는 지금도 거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네, 무조건. 그게 되게 무조건 혼내죠. 신기하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존댓말 써야 된다.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게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약간 옆에 관계? 그냥 또 조금 동등하게. 물론 존경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 한국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쵸. 이 정도의 이런 거 위아래 그런 거 있지만은 근데 친하고 안 친하고 또 별개 그렇죠. 문제잖아요. 친하게 존댓말 쓸 수도 그래서 있고. 서양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오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존댓말 하면 무조건 존댓말 안 하면 친해져. 거리감 있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부 그거는 사이에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존중하자고 그렇죠. 존댓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때 존댓말 쓰는 거 이제 역대급 빠른 속도로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 왜요?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 하숙집에서 한 3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모르는 입장에서는 진짜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말할지 조금씩 배우는데 근데 조금이란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안 봐주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그러면 혁군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어른이한테 나라고 하냐? 아니 이제 초원을 봐. 일부러 잘 가르쳐 주려고 진짜. 하는 거겠죠?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니까 좋은 일단 훈련이에요.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먼저 어른이 이제 식사를 먼저 하는 자체다. 맞아요. 노르웨이에 크게 노르웨이에서는 상관없어요. 진짜 개인 그릇마다 이제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를 해놨으면은 또 이렇게 줘요. 아니면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냥 자기 이제 플레이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떠먹어요. 자연스럽게 해요. 네. 떠먹어요. 근데 손수 같은 건 전혀 없고요. The Norwegian hand, 약간 노르웨이의 손, 약간 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먹고 있는데 근데 소금은 저기 이제 이렇게 네.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건 노르웨이 팔이라고 불러요. 자주 해요. 왜냐면 남한테 부탁하는 자체가 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보다 독일하고도 좀 이런 작은 차이가 많아요. 독일에는 어때요? 좀 가까운 민족이지만 독일은 부탁을 해요. 그렇죠. 영국도 부탁을 해요. 네. 그거 예의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 저희는 개인주의가 워낙 심해가지고 진짜 저는 혼자서 저를 챙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일리가 있어요. 너 부탁하는 것도 나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금?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대신 저는 이 문화가 훨씬 좋아하긴 해요. 선호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완전 ingrained in me 그래가지고 이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노르웨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해요? 감히 나한테 부탁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저는 그렇진 오케이. 않을 거예요. 오케이. 나는 지금 먹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하죠? 싸움 걸고 사람 아니, 안 계획을 돼요. 잘 가족인데. 그러면 각국에서 집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하고 어떤 형태로 구하는지 궁금한데요. 노르웨이는 전 전혀 모르니까.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나 뭐 빌라를 나갈 거면은 보통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이 알아서 인터넷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면은 직접 오. 부동산 통하지는 않게. 물론 이제 부동산도 따로 있는데 그거는 보통 매매할 때. 이거는 그냥 뭐 월세 뭐 그런 식으로. 월세나 네, 맞아요. 20대인 분들은 대부분 다 월세 하니까. 오, 그러면 다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이제 뭐 계약하고 네, 맞아요. 그냥 들어가요? 오, 신기하네요. 어때요, 일본하고 독일은? 일본에서는 이것도 좀 알아봤는데 잘했어요. 일본에서는 월세하고 매매밖에 없어요. 월세 매매, 전세는 없고. 월세하고 전세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네. 월세 아니면 매매로 해가지고 근데 매매 그냥 집 사는 사람이 한 75% 정도 되고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25% 정도 돼요. 오, 진짜 적네요. 네, 근데 월세. 젊은 사람들이 물론 음. 월세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뭐 30대, 40대 어르신분들은 집에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구할 때는 비슷해요, 과정이. 한국랑 막 부동산 그죠? 가서. 부동산 가서 그 집 보러 가고 네. 뭐 집 보러 갈 때도 뭐 이것저것 할 이야기 한국이랑 다르니까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거는 좀 이따가 오케이. 하는 거고 예. 오케이. 키핑 할 거야. 키핑하고 그럼 독일은 뭐 노르웨이랑 비슷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통해서나 신문, 인터넷, 입소문 이렇게 집 구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 학교 가면은 이렇게 보드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막 붙여넣어요. 한 집 막 빌려서 막 몇 명 학생 막 모아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거기 그냥 딱지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전화해서 가봤어요. 지금은 인터넷은 많아졌겠죠? 근데 독일의 특징은 거의 60% 아니 60% 넘는 비율로 세입자들이에요. 월세 내고 살아요. 집은 사지 않아요. 사지 소유가 않고. 안 예,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은 이 임대차 보호법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한번 집 구해서 들어가면은 기간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영원히? 만료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살 수는 있고 세입자 내부 내기 무지 힘들어요. 근데 올릴 수 있어요, 월세. 월세는 올릴 수 있는데 아마 비율은 정해져 있나? 베를린 같은 경우 지금 집 부족하니까 거기 법적으로 정했어요. 이제 월세 올라갈 수 있는 거. 옛날에는 시 자치들이 그 집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소유로 이제 그 LH처럼 LH 네네. 공사도 여기 집 짓고 네, 막 네,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90년대 막 민영화 바람 부르면서 다들 팔아버리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필요 없다. 진짜 가고 나라가 근데 팔았어요. 반대로 갔어요. 네. 또 좀 아시겠지만은 난민도 많이 들어오고 뭐 많이들 이민 오고 인구가 이제 계속 증가했는데 집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집 구하기가 특히 베를린, 뮌헨 이런 데서 너무 힘들어서 거의 입소문으로 이제 누가 나가면은 이제 이야기해서 좀 아는 사람 좀 도와주고 막 들어오게. 예.
좀 문제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월세로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이제 보호 잘 되니까 굳이 집 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조금 애매해요. 예. 투자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 크게 없고요.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집 구할 때 그 시스템 자체가 좀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처음 구할 때 어땠어요? 저는 오히려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이 다 해주니까요.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집 찾는 게보다는 그냥 제가 어떤 집을 찾고 있는지 성인 중개사한테 이제 알려주면은 찾아주시니까 집을 몇 개 준비를 해서 다 데리고 그냥 다 이제 구경시켜줘요. 또 인터넷까지 안 올리는 집도 있으니까. 진짜 쇼퍼처럼 막 데려다 주고. 아니 저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집 있으면 어떡해? 와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 아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안 구하면 조금 미안해. 네 맞아요. 그쵸? 저는 맨날 죄송하다는 소리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아 우리 띠띠띠하고 주인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봐도 사람이 살아있는 흔적이 있는데 뭐 설거지도 그냥 남아있고 하는데 그냥 알아서 들어가가지고 들어오세요 하면서 자기 집처럼 보여주고 일본에서는 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나가는 다 없는 빈자리를 진짜요? 부동산으로 소개하는 게 보통이고. 아 진짜 보통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들어가면 할아버지 계셔요. 근데 너무 효율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있는데 없는데 상관없이. 효율적이지 않죠. 일본에 사실은. 그렇죠. 원래 계약해야 이제 다음 집 갈 수 있는데 그런 집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보통 나가고 나서 그 단독주택 살 때도 나가고 나서 아예 없는 상태로 보러 가서 오케이 하면 사는 걸로. 노르웨이 일본이랑 똑같아요. 보수적이에요. 그거 편하긴 편하죠. 서로 안 보면. 그건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샀을 때가 그냥 단독주택 사서 그냥 고쳤어요. 그냥 어플 깔고 찾아갔어요. 어플을 통해서. 어플, 예,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어플 깔고 우선 가격대 할 수 있는 거 동네를 알아보고. 근데 이번 집 사진도 없었어요. 그냥 사진 없이? 언덕에 있을 것 같고 그냥 마당이 있고 나서 마당 있는 집 좀 로망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해요. 오 진짜요. 약간 선호 안 하니까. 그래서 선호 안 하고 그리고 대출 받기 어려워요. 아 주택이. 주인도. 그러면 한국 집값 얘기 잠깐 하자면 본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노르웨이 뭐 시골 쪽에 살았으면 더 싸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도심에 살더라도 매매는 좀 살만한 아파트는 한 2, 3억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오 진짜 도시에도? 그러면은 진짜 싼 거다. 왜냐면은 1인당 GDP 한국보다 한 4배 정도 되지 않을까? 노르웨이가 되게 비싸다는 거 많이 들었는데 네, 집은 근데 또 집값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2, 3억 가지고 뭐 오슬로 같은데? 오슬로라면은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2, 3억 가지고 거기 웬만한 아파트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월급은 소득은 년 1억 정도 되지 않아요? 네, 뭐 일단 평균 소득이 한국보다 2배 높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집 소유는 많이 하나요, 노르웨이 사람들? 20대 분들은 대부분 다 월세 살다가 그러면 30대 이상인 직장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쯤 그때 매매를 하고 그러면 아파트 매매도 하는 분들은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 가격으로 가서 집을 사요, 주택을. 독일도 비싼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집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잖아요. 강남이느냐 아니면 어디 시골이느냐. 그러니까 한국엔 너무 차이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사실 서울 안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수준 경쟁할 수 있는 데는 아마 뮌헨, 프랑크푸르트 그 정도일 테고 함부르크, 베를린도 비교 안 돼요. 그렇게 안 서울하고. 비싸요, 베를린? 예. 그러니까 비싸지고 있어요. 비싸지고 있는데 그 낮은 그 수준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세이고. 베를린은 왜 특별히 쌌어요? 옛날 그 약간 역사 때문에요? 나눠져 있었잖아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 동독 안에 그 덩어리가 있는데 경제가 좋진 않았어요. 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그 도시 매력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서 좀 회사들이 따라서 가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집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 강남은 예, 비싸다. 그러니까 강남은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싸잖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저는 서울에서 마당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생각지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예요? 저는 미아동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강북은 강남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런 동네 아직도 좀 저렴한데 좀 있어요. 남아있는 집에 있을까요? 좀 있죠. 예. 있어요? 근데 좀 봐야 되는 거는 재개발하려고 하니까
그거 물론 얼마 저렴하면 단점이 있죠. 제 집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 좀 어렵고 좀 차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일본랑 비교했을 때 집값은 어때요? 일본도 땅이 넓어가지고 도쿄하고 너무 달라요. 서울 그렇게 비슷하죠. 하면 뭐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한국 아파트가 상태에 따라 비싼 것 같아요. 수준 자체가. 진짜요? 너무 낡아가지고 수리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뭐 그래도 몇십억짜리 비싸요. 있잖아요. 그 동네마다 일본에 잘 안 그래요? 많이 없고 그리고 일본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많이 한국보다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뭐 곳곳에 대도시 있잖아요. 10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가 곳곳에 있는데 거기에도 인기 있는 자리는 비싸긴 비싸요. 한국 집값은 진짜 한 15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15년 전에는 꽤 합리적이었어요. 옛날 한 2008년 줬을 때 저도 느꼈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졌어요. 그러면 다들 한국에서 이사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사할 때 차이점 본국이랑 있어요? 이사는 뭐 한국에서는 진짜 뭐라고 할까 엔터테인먼트처럼 아침에 두루라 와가지고 찜 싸서 두루라 가가지고 또 거기 빈집이 되잖아요. 오후에 두루라 와가지고 또 찜 넣고 가잖아요. 진짜 빨리 하죠. 그리고 한국은 거의 보장 이상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네. 근데 그거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한번. 보장이사 하고 싶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보장 이사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아니 왜 보장 안 하셨어요? 네? 하시는 거나 되게 저렴하네 막 좋아했는데 견적은 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이사 가기 전에 이거 보면서 전 그거 한번 까먹었어요. 이사 간다고 막 종이를 붙여놓는 거. 그래서 차가 있는데 사다리 차 이용 못 하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지금 막 그 출근해가지고 막 못 간다. 집에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들 너무 미안했어요. 모든 거 그냥 계단실 통해서 막 사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다리차 자체도 진짜 한국 이사 문화의 하나죠. 그거는 일본 아파트도 없어요. 없어요. 사다리차. 그러면 아예 들고 이제 올라가야 돼요. 들고 가거나 엘리베이터 좀 그게 네, 없어요. 독일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번 이사 가실 때 사다리차 왔대요. 독일에요? 네, 근데 2층인데 큰 이렇게 그 옷장 그 안티크 거 막 올려가지고 미끄러가지고 떨어졌어요. 망가졌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 됐다고 그냥 하셨는데 별로 이거 2층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는 20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안전하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와, 재밌는 얘기 진짜 많이 했네요. 한국 집, 뭐 독일 집, 일본 집, 노르웨이 집 구조부터 해서 이사 문화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 문화 알게 돼서 너무 제일 좋았어요. 독특한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다 보면 진짜 신박한 거 많고 신기한 거 많죠. 그러면 다음에 다시 모여서 더 재밌는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얘기는 어떤가요? 고민해 볼게요. 네,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